이번에는 7번째 시간인가요?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요. 잠깐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요. 질량보존 법칙이 모든 반응이 성립이 되는데 앙금 생성 반응에서 없었던 앙금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건 혹시 질량이 증가한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실험을 해보면 앙금이 생성되어도 질량은 보존된다 라는 걸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질량보존 법칙이 성립되는 이유가 뭐였죠? 그렇죠. 반응하기 전과 반응한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전체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걸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체가 발생되는 반응에서 열린 용기 혹은 닫힌 용기 선생님 얼굴 좀 키울게요. 자, 기체 발생 반응에서 닫힌 용기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기체가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질량을 그대로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된다는 걸 증명을 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열린 용기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기체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 날아간 기체만큼 질량이 적게 측정이 된다고 했죠. 하지만 질량이 적게 측정됐다고 해서 그 실험이 그 반응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날아간 기체의 질량을 우리가 측정을 한다면, 닫힌 용기에서 해서 질량을 측정을 한다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열린 용기에서 실험을 했느냐, 닫힌 용기에서 실험을 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요. 이번 시간에는 연소 반응에서, 연소가 뭐예요? 태우는 거죠. 태운다는 것은 산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과 산소가 빛과 열을 내면서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죠. 뭐 빛과 열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연소를 한다는 것은 산소와 반응한다는 건데요. 그것이 그 반응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결론은요. 성립됩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법칙은 다 성립될 때 법칙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성립이 돼요. 미안 얘들아. 살에 걸렸다. 성립이 돼요. 그런데 이걸 왜 배우냐? 겉보기에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먼저 31쪽에 왼쪽에요. 공간 있잖아요. 31쪽에 왼쪽 어디냐면 여기요. 여기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요걸 좀 적어주세요. 요거요. 연소 반응에서의 질량 보존 법칙 이거 4번이에요. 왜 4번이냐면요. 1번은 뭐였냐면 질량 보존 법칙이 무엇인가? 그다음 2번은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 그다음 3번은 기체 발생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 4번 오늘 4번이고요. 연소 반응에서의 질량 보존 법칙 이거 31쪽 왼쪽에 적으세요. 요대로 적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종이의 연소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철의 연소를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게 철의 연소는요. 꼭 철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철의 연소도 되고요. 뭐 구리의 연소도 되고요. 마그네슘의 연소도 되고요. 어떤 그런 금속 종류의 연소를 볼 거예요. 그리고 1번도요. 꼭 종이의 연소만인 건 아니에요. 나무의 연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막 타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거의 연소, 그리고 금속의 연소, 이거를 비교해서 살펴볼 거예요. 왜냐? 두 개가 뭐가 좀 다르거든요. 자, 일단 결론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거 쓰면 돼요. 쓰면서 설명 들어요. 종이의 연소는요, 종이가 타요. 타면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발생이 돼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인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무엇일까요? 이거 너무 쉬운 질문인데 우리 미선이 대답해 볼까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는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예요? 그렇지, 얘네는 기체죠. 기체니까 종이를 태웠어요. 기체가 발생됐어요. 기체가 날아갔겠죠. 그러면 겉보기에는 질량이 어떤 것처럼 보이겠어요? 기체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당연히 질량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겠죠. 얼마만큼요?
날아간 수증기와 날아간 이산화탄소의 질량만큼 감소한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이 수증기와 이 이산화탄소를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어떤 닫힌 공간에 붙잡아둘 수 있고 이 전체의 질량을 측정을 한다면요. 질량이 보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겉보기에는 질량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립한다. 뭐가 성립해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근데 겉보기에는 질량이 왜 감소한 것처럼 보여요? 뭐 때문에? 그렇지. 이산화탄소 기체와 수증기가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립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철의 연소, 구리의 연소, 마그네슘의 연소, 어떤 이런 금속의 연소는요, 어떠냐면요, 여기 이제 결과를 봅시다. 결론부터 보면, 겉보기에는 질량이 증가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얘도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해요. 그러면 얘는 왜 질량이 증가한 것처럼 보일까요? 자, 금속은요, 타서 수증기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건 아니죠. 금속이 연소를 하면요. 연소는 쌤이 뭐라 그랬어요? 산소랑 반응하는 거라고 했죠. 종이나 나무 같은 건 산소랑 반응해서 이 산소가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떼어내서 이렇게 날아가 버리지만 금속의 연소는요. 금속이 이렇게 있으면 내 얼굴 좀 키워볼까? 벌써 지루하지? 짜잔! 자, 금속의 연소는요. 금속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산소랑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금속만 있었는데 얘를 이제 가열을 해서 연소를 시키게 되면요. 주위에 있던 산소가 이 금속에 산소가 이렇게 붙게 돼요. 그럼 이 붙은 산소만큼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철이라고 해봅시다. 철을 가열을 해요. 그러면 주위에 있던 산소가 철에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럼 붙은 것만큼 얘는 뭐가 되냐면 이제 산소가 붙었기 때문에 산화철이 되는 거거든요. 산화철 생성물의 질량을 측정해보면요. 처음에 측정했던 철의 질량보다 증가해 있어요. 뭐만큼? 그치. 얘 표면에 붙어있는 산소의 질량만큼 질량이 증가해 있어요. 자, 그렇다고 이거 질량 보존 법칙 성립 안 하는 걸까요? No. 아니에요.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해요. 왜냐? 처음에 이 주위에 있는 산소의 질량까지를 측정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얘가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만큼 딱 우리가, 어떤 닫힌 공간에 금속과 산소를 함께 모아두고 이 닫힌 공간에서 실험을 해서 이 닫힌 공간의 결과를 측정을 하면요. 질량이 보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쌤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나요? 내가 너무 횡설수설한 거 아니죠? 결론을 얘기하자면 철의 연소는요. 겉보기에는 그냥 철이었던 것과 연소를 시킨 후에 산화철이 되었을 때 질량을 측정해보면 질량이 증가해 있어요. 이유는 철 주변에 있던 산소가 붙어서 그 산소의 질량만큼 증가한 거예요. 근데 하지만 처음부터 이 산소의 질량까지 다 감안을 해준다면 질량이 처음과 후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모든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고요. 단 겉보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종이와 나무의 연소 같은 경우는 겉보기에는 질량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립하는 거다. 근데 겉보기에는 왜 질량이 감소한 것처럼 보여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자, 내려가 버렸네. 왜 질량이 감소한 것처럼 보여요? 그치,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기체가 발생되어서 이 기체가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요만큼 질량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자, 철의 연소. 겉보기에는 질량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립을 해요. 왜 겉보기에는 질량이 증가한 것처럼 보여요? 철에 결합한 산소의 질량만큼 증가하죠. 그래서 이 화면이 계속 흔들리죠. 철에 결합한 산소의 질량만큼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측정하면 증가했죠. 하지만 이 철에 결합한 산소의 질량을 처음부터 우리가 감안을 해준다면 질량이 보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됐나요, 여러분?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요. 우리 교과서 그림 1-9에 나와 있어요. 요거 교과서 31쪽에 그림 1-9. 자, 왼쪽 그림이요. 종이의 연소 반응이에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종이가 있는데요. 이제 연소 전이에요. 연소 전에는 이제 산소가 이렇게 떠다니고 있죠.
떠다니고 있는데 이제 연소를 시켰어요. 연소를 시켰더니 산소가 결합을 했다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형태로 이제 막 여기 있던 걸 막 떼서 가요.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떼어서 나간 것만큼 질량이 감소하겠죠. 하지만 여기 저울을 보면 어때요? 똑같죠? 이거는 이제 전과 후가 질량이 변화가 없다는 건데요. 여기서는 왜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냐면 요렇게 지금 어떤 정해진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 속에서 이 기체가 날아가지 못하게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 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량이 보존되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는요, 철의 연소 반응이에요. 철은요, 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반응 전이에요. 주변에 산소가 떠다니고 있죠. 자, 그런데 연소를 시켰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던 산소가 철에 따닥따닥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화철이 됐어요. 산소가 붙은 철을 산화철이라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질량을 측정해보면 얘가 이제 증가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그림에서는 이 처음에 산소까지도 다 감안을 해줘서 질량을 측정을 한다면 나중에도 똑같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자,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도엽이 이해했죠? 자, 그러면 여기 밑줄 그어봅시다. 자, 31쪽에 종이를 연소시키면 자, 요거 1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 자, 종이를 연소시킬 때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배웠죠? 어떻게 돼요? 민홍이 종이를 연소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는 공기 중으로 흩어짐으로 연소 후 재의 질량을 연소 전 종이의 질량보다 작다. 그러나 반전이 있어요. 그러나 반응물과 생성물에는 원자의 배열이나 원자 종류 개수, 원자의 배열은 달라지지만 원자의 종류가 개수 일정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반응한 산소의 질량과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질량을 모두 고려해준다면 반응 전후 물질의 질량은 보존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종이의 연소에서도 질량이 보존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여기 2번은 지나가고요. 우리 3번. 자, 두 번째 유준이요. 유준이 요거 한번 예측해 볼까? 여기 앞에 2번 달아주고요. 2번은 뭐냐면 강철솜을 연소시키면 요때 이제 두 번째 케이스예요. 유준아, 강철솜을 연소시키면 어떻게 돼요? 얘들아, 강철솜이 뭐냐면요. 아까 선생님이 철이라고 했잖아요. 그 철을 이렇게 얇게 실처럼 뽑아서 이렇게 실타래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 이거를 강철솜이라고 해요. 솜처럼 그냥 겉보기에 솜처럼 이렇게 뭉실뭉실하게 생겼기 때문에 솜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강철솜을 연소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유준아 어떻게 되었죠? 철을 연소시켰더니 겉보기에는 어땠어요? 자, 산화철의 질량은 연소 전의 강철솜보다 철에 결합된 산소의 질량만큼 증가한다. 그죠? 겉보기에는 질량이 증가했죠. 얘도 그러나 반전이 있어요. 반응한 산소의 질량까지 모두 고려하면 반응 전후 물질의 질량은 보존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이해해야 합니다. 요거 이해되나요, 여러분? 질량 보존 법칙이 왜 성립되는지 알겠죠? 모든 반응은요, 이제 일단 화학 반응식을 써보면 되는데, 화학 반응식을 써보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 원자의 개수, 변화가 없잖아요. 우리가 화학 반응식 만들 때 4단계, 검산 단계에서 하는 게 바로 이거였잖아요. 반응 전, 반응 후, 원자의 종류, 개수, 변화 없게 이렇게 해서 변화가 없네 하면 이제 내가 맞게 했구나 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 하지만 겉보기에 꼭 마치 성립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다. 하지만 얘들도 다 성립한다. 근데 포인트는 왜 겉보기에는 질량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고 왜 겉보기에는 질량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였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랑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노래를 안 틀어준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신청곡은요. 누구의 신청곡이냐면요. 오늘의 신청곡은요. 5번째 신청곡이고요. 자, 우리 정주희 양이 뭘 신청했냐면 지드래곤의 삐딱하게를 신청했어요. 요거 잠깐만 듣고 갈까요? 어딨니?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둬 어차피 난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다 의미 없어 사탕 발린 위로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보라 소리쳐 나는 현기증 내 심심풀이 화풀이 상된 다른 연인들 괜히 시비 걸어 동네 양아치처럼 가끔 난 삐딱하게 다 니를 부러져라 세상이란 영화 속 주인공은 너와 나 각 곳을 잃고 헤매는 외로운 저서 만나 텅 빈 길거리를 가득 채운 기러기들 내 맘과 달리 날씨 참 더럽게도 좋아 너 하나 믿고 마냥 행복했었던 내가 우습게 남겨졌어 특히 손가락 결국 맹세했었던 네가 결국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이 노래 되게 오랜만이다. 짜잔! 자, 됐고요. 자, 그러면요.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거와 이번 시간에 했던 거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문제를 몇 개 풀어봅시다. 지금 수업 찍은 지 얼마나 지났지? 자, 오늘 짧게 끝내볼게요. 자, 1번. 가는요. 설탕을 물에 완전히 용해시킨 것이고 설탕을 물에 용해시켰대요. 나는요. 마그네슘과 염산이 완전히 반응을 한 걸 나타내는 거래요. 자, 가와 나의 질량 변화를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일단 가는요. 설탕을 물에 용해시켰어요. 뭐 기체가 발생되거나 뭐 타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얘는 그냥 겉보기에도 당연히 질량이 변화가 없겠죠. 아, 이 문제 너무 쉽다. 없다가 요거밖에 없네. 자, 근데 나는요. 마그네슘과 염산이 반응한 거예요. 마그네슘에 염산을 넣었어요. 그러면 기체가 발생을 해요.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는데요. 여기에 뚜껑이 이렇게 닫혀있죠. 그러니까 뚜껑이 닫혀있다는 얘기는 기체가 날아가지 않고 여기에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겉보기에도 질량이 변화가 없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2번. 탄산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을 섞이면요. 탄산칼슘 앙금이 생성된대요. 하지만 반응 전후 질량이 보존돼요. 왜냐? 자, 이유를 쓰래요. 여기에 썼는데 거의 써줬어요. 다 줬어요. 중요한 요거 한마디, 그 단어 하나만 쓰래요. 앙금 생성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와 뭐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잘했어요. 다음 3번. 탄산칼슘과 염산의 질량을 각각 측정한 후에 자, 이런 거 중요해요.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는요. 열린 용기냐 닫힌 용기냐 문제에서 요렇게 뭐 열린 용기에서 뭐 닫힌 용기에서 아니면 요 위에 문제처럼 그림에 뚜껑이 그려져 있느냐 없느냐 요게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럼 3번 보니까 열린 용기에서 반응을 시켰대요. 자, 그런데 반응 전에는요, 전체 질량이 178.3이었는데요. 반응 후에는 163.3이 됐어요. 질량은 보존되는데 반응했더니 질량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우리 배웠죠? 까닭은요? 그렇지. 기체가 열린 용기, 기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얘들아? 반응 후, 기체가 발생하였는데 열린 용기에서 반응하였으므로 기체가 날아갔다. 이렇게 할까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이유 알겠죠? 아니면 열린 용기에서 반응하였으므로 기체가 날아간 기체만큼 질량이 줄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자, 4번. 이것도 열린 용기라고 했었죠. 자, 열린 용기 이런 거 기억해야 돼요. 열린 용기에서 너희가 알아서 이거 포인트라는 걸 딱 알아야 돼요. 자, 열린 용기에서 다음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후 질량이 증가하면 증가, 감소하면 감소, 일정하면 일정을 쓰시오. 자, 이거 누가 풀어볼까요? 우리 상민이 풀어볼까요? 1번. 강철솜의 연소 반응 이거 배웠죠?
철을 가열했어요.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산소가 막 따닥따닥 붙어요. 그래서 겉보기에, 근데 이제 열린 용기에서 실험했잖아요. 자, 산소가 붙어요. 그러면 질량이 어떻게 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붙은 산소만큼 질량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겠죠? 잘했어요. 자, 2번.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 이거 우리 화학 반응식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요. 뭐와 뭐가 생겨요? 그치, 물과 산소 기체가 생기죠. 기체가 생겼는데 열린 용기에서 반응했네요. 영서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열린 용기에서 반응했고 기체가 발생했어요. 그럼 기체가 날아가 버렸겠죠. 그만큼 질량은 감소한 것처럼 보이게 되겠지. 감소했겠죠. 잘했어요. 자, 그 다음 원희, 3번 원희 한번 풀어볼까요? 원희야, 할 수 있겠지? 자, 묽은 염산과 마그네슘이 반응해요. 수소 기체가 발생하겠죠? 열린 용기에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기체가 날아가요. 그러면 질량은 감소해요.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진원이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힌트를 주자면요. 염산과 반응했다 하면은 다 기체가 발생해요. 뭐 이런 거 봤을 때 너희가 이게 무슨 반응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무엇이든지 뭐 염산과 반응했다 그러면 이제 기체가 발생한다고 보면 돼요. 자,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 반응했어요. 기체 발생했겠죠? 열린 용기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기체가 날아갔죠?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질량은 감소했습니다. 또 있나요? 5번 또 있네요.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의 반응. 자, 질산은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앙금 생성 반응이에요. 자, 앙금이 생성되는 건 열린 용기든 닫힌 용기든 상관없이 항상 질량은 일정하죠. 변화가 없어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그냥 겉보기에도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5번입니다. 구리 4g을 공기 중에서 몇 분이니? 구리 4g을 공기 중에서 연소를 시킨 후에 생성된 물질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5g이었어요. 공기 중에서 연소시켰다는 건 뭐예요? 연소라 함은 딱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산소와 반응을 했구나. 그 얘기는 구리가 산소랑 반응했더니 생성된 물질이 5g이었어요. 구리는 4g이었는데 그러면 구리와 결합한 산소의 질량은 이거 너무 쉽잖아요. 5 빼기 4 못하는 친구 있어요? 5 빼기 4 그치, 답은요. 구리와 반응한 산소의 질량은요. 1g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잘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요거 하나만 해봅시다. 아니요, 요거 굉장히 금방 끝나요. 여기 어딘가에 적어놓으세요. 자, 요거는 팁인데요. 여기 어딘가 적어놓으세요. 자, 뭘 적냐면요. 내 얼굴 키우기. 자, 뭘 적냐면요. 너희들이 문제 풀 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마우스 치우고 자, 어떤 반응이 기체가 발생되고 어떤 반응이 뭐 앙금이 생성되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너희가 완전히 다 기억을 하지 못하잖아요. 팁을 주자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팁이에요. 자,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이 염산 혹은 식초가 들어간다. 이거는 거의 다 기체 발생 반응이에요. 요거를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어떤 문제에 뭐 염산, 식초, 뭐에 염산을 떨어뜨렸더니, 뭐에 식초를 떨어뜨렸더니, 뭐 요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이구나 라는 걸 하면 돼요. 그리고 기체 발생 반응 실험에 요런 거 말고 한 개 더 있어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 자, 요것들은요, 다 기체 발생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중3 과정에서 기체 발생 반응 실험은요, 요런 거밖에 없어요. 염산을 떨어뜨렸다거나, 아니면 과산화수소 분해하거나. 자, 요런 거 있고요. 자, 두 번째 팁은요, 반응물에 질산은이 들어간다. 이거는 무조건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요거는 앙금 생성 반응.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연소 반응이라는 건 산소와 반응한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수업을 굉장히 엄청 짧진 않네요. 자, 모두 잘했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두 번째 법칙인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안녕.